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히토류 금속을 이걸 무기로 쓰는 것은 단기간에 1, 2년, 3, 4년 안에 대안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과 중국은 계속적으로 밀당을 하는 관계로 가고, 중국이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미국은 또 다른 무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의 무기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미국과 중국이 일단 휴전 모드로 급속하게 전환하면서 서로 숨고르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박터지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하게 휴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57개 나라하고 1대1로 협상을 해서 7월 9일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 그랬던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이제 세게 잡은 거죠. 물리상으로도 이게 가능하지가 않고,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먼저 한 놈을 세게 패서 이제 반 죽여놓고 난 다음번에 이제 다른 약자들은 그걸 보고서 이제 알아서 기는 형태로 가면 한 방 해결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문제는 영국 하나 빼놓고는 뭐 아무도 타결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기한 안에 못 맞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나온 얘기는 관세 협상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무슨 뭐 시혜를 베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이제 합의를 안 해줘서 그런 거죠. 분위기들은 굉장히 중국한테는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서로 합의가 없을 것 같았던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통해 휴전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은 이제 그 사이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상호관세를 뭐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한테 70몇 개 나라 때린 것은 IEEPA법이라고 하는 이제 긴급조치법에 따른 이제 관세 부과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그 세율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일이고,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뭐 올렸다 내렸다 하게 못하게 돼 있는데, 긴급비상조치법에 따르면 이제 의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비상조치 를 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무역 적자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역 적자라고 하는 것이 뭐 70년대부터 계속 났는데, 그럼 70년대부터 계속 비상사태라는 거냐? 그래서 이제 법원이 이게 합법적이지 않다, 이제 이렇게 판결을 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이제 거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상호관세가 이게 만약에 판결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상대국 입장에서는 빨리 합의를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 내수 경기가 좋지가 않아요,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수출마저도 나빠지면은 이것은 이제 전체 경기를 끌고 가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합의를 하는 것이 이제 뭐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나름대로 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뭔가 합의를 이제 더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의 긴박함이 있었고, 중국은 경제의 긴박감, 그 두 가지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은 지난달 12일 제네바에서 미국과 서로 합의를 했지만 히토류 수출 통제는 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트럼프는 이를 두고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관세 휴전에도 금이 갈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뭐 막판 한 수라고,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그 결정적인 브레이크가 지금 걸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2달 동안 히토류 금속을 수출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뭐 F-35 전투기부터 첨단 제품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소재가 지금 미국이 재고가 바닥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전화를 했고, 그게 제네바 합의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은 풀어줄게. 근데 거꾸로 미국이 중국한테 수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히토류를 우리가 풀어주는 대신에 너는 뭐 줄래? 이제 이렇게 역으로 이제 협상을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아주 정확하게 이거 풀어주긴 풀어주는데 조건 달겠다, 네가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이게 6개월인가 유예 기간을 두고 그 다음번에 이제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아주 이 속이 상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러나 지금 히토류 중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7개 히토류의 경우, 특히 이제 자석 같은 경우는 중국이 91%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대체가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 전쟁이 아니라 히토류 전쟁으로 중국이 판세를 엎어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세 휴전이나 중국 유학생을 환영하는 모습이 그동안 하락한 지지율을 다시금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일까요? 그래서 뭐 트럼프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50%대에서 지금 뭐 제일 나쁜 건 30%까지 떨어졌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계속 악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것마다 이제 비판이 커지고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 최근에 폭동 사태가 난 이민자들 강제 추방 이게 뭐 이제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유학생들에 관한 문제도 같이 걸렸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의 어떤 이제 강성 이미지가 이게 좋은 의도로 미국 입장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굉장히 나쁜 상황으로 간 것이고 그것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계속 깎아먹는 이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중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무역전쟁을 했을 때는 상대 10명 죽이려면 나도 6, 7명 죽어야 돼요. 둘 다 피해를 보는 건데 중국이 이제 뭐 자기 마스터베이션을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는 괜찮아. 그러는 이유는 미국이 제조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중국이 공급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중국은 그걸 다른 어떤 대안을 갖고서 이제 그 상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제 석 달만 지나봐라. 이제 이런 믿는 구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보복관세가 뭐 30%든 50%든 기존 25%를 더 하게 되면 수출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중국은. 그럼 어떡할래? 내수 키워야지. 그리고 미국이 지금 기술에 대해서는 어떤 첨단 기술도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정책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그럼 기술 국산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중국은 자기식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는 기술 국산을 하면 되고 내수 키우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다 중국의 약점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걸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성공했다고 그러면 미국의 전략이 이제 어긋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뭐 주목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쪽에서 보면 튀어나왔지만 이쪽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거고 그게 뭐 중국한테 엄청나게 유리하다 이런 건 아니라고 해요. 이렇게만 본다면 중국이 조금 더 이번 관세 전쟁에서 우위에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유리한데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복관세를 때린다고 하면 중국하고 미국의 수입량을 봐야 되는데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3배가 돼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관세를 세게 맞으면 단기적인 타격이 크죠. 근데 문제는 그 3배를 수출하는 걸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이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이게 공급이 안 되면 석 달 뒤가 되면 월마트 매장의 60%가 비게 되죠. 그랬을 때는 이제 미국의 소비자가 그 타격을 받는 그래서 공급망이 정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왕이에요. 근데 공급망에 이상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공급자가 갑이 돼버리는 거죠. 소비자가 을이 되는.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한테 유리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트럼프 제재에 대비해 제3기 반도체 빅펀드를 출범했다고 하는데요. 빅펀드 3은 무엇이고 트럼프 제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거는 트럼프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이미 트럼프 집권하기 전에 만들었는데 반도체 1기, 2기 이제 국가가 펀드를 만들어서 반도체 장비 재료 소재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 근데 이번에 그 3기 펀드는 1기, 2기 펀드를 합친보다 더 크게 만들었어요. 60조가 넘게. 그래서 요거는 반도체 국산화에 이제 자금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527억 불 이제 보조금 주는데 거기서 이제 R&D니 뭐 이런 걸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는 한 3분의 2 정도가 이제 직접적인 보조금이라고 봐야 되는 공장지인데 중국은 이제 그걸 넘어서는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 기업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뭐 그 돈을 따먹기 위해서도 그렇고 시장을 이제 개척하게 되면 자기 시장이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술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 세계에 많은 이제 국가들이 지금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단연코 악권으로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실효성이 있게 된다고 그러면 그건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지금 히토리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이건 밀당으로 가는 것이지 합의를 볼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너무 세게 크게 벌렸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수습을 못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이제 적으로 돌아가는 상태에서는 이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적당한 정도의 성과에서 이걸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죠. 그러고 이제 여타 국가들하고는 빨리 마무리를 짓고 중국한테는 이제 세게 먹어보겠다고 하는데 중국이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은 점.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히토리 금속을 이걸 무기로 쓰는 것은 단기간에 1, 2년, 3, 4년 안에 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과 중국은 계속적으로 밀당을 하는 관계로 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중국이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미국은 이제 또 다른 무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의 무기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 이슈라든지 자본시장 개방이라든지 뭐 스위프트망에서 중국을 뺀다든지 그런 이제 금융의 칼로 중국을 이제 도려내거나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